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통 이강학원에서 통합과학이랑 화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장혜든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게 포인터가 아직 없어서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성황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제 졸업을 하고요. 현재 대치동에서는 세정학원, 두각학원, 컨다일로학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포세정 그리고 영통 이강학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화성고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성고 통합과학이랑 내년엔 화성고 화학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 대치동에서는 중동고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동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대성 마이맹에서 강사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미스터 트롯 같은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선생님들을 뭐 대치동을 이제 불러서 수업을 시켰는데 저는 뭐 임영웅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뭐 다른 가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개정통합과학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랑 그다음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2 개정통합과학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라생지를 통합 연결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15개정 통합과학은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2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앞뒤로 단원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단원이 그냥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됐다 해서 뭔가 특별해진 게 아니고 그냥 앞뒤로 이렇게 단원이 추가됐구나.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앞에 있는 요 과학의 기초라는 파트가 책을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다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내용인데 요게 킬러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내신에서. 특히나 이번에 화성고 내신에서는 정말 이 1번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맞추면 1등급,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 1단원을 좀 유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4단원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단원은 뭐 아마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어떤 학교에서는 출제를 안 하신다고 하세요.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여기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물리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변화 다양성이 있는 화학 파트 요게 통합과학 내신이든지 수능에서 1등급을 좌우하는 단원이 될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수능이랑 내신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재수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통합과학 수능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죠. 요게 이제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화생지를 이렇게 통합해서 내겠다. 너네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이거 다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재나 실험 개념 자료 이런 것들을 내가 제시할 테니 너네가 이걸 해석해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아이들은 보는 거는 익숙한데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지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수능 생명과학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를 틀리면 이제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틀리느냐?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료를 결국에는 해석하는 건 제가 알려줄 내용이고 제대로 읽는 거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제 관리라든지 클리닉 같은 걸 통해서 좀 채워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수능, 생명과학, 화학, 물리, 지구과학 2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25문항으로 문항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30분 시험에서 40분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배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2점이랑 3점짜리 문제가 대략 10개, 10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 1.5, 2, 2.5로 좀 더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난도 문항이 60% 정도라면은 앞으로 바뀌는 통합과학에서는 40% 정도로 조금 축소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내신 트렌드도 조금씩 그렇게 바뀌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분 시험인데 뭐 35문항을 출제를 하시고 학교 시험을,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를 21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그럼 거기선 하나만 틀려도 막 6점씩 깎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예시 문항으로 한 3개 정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원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인체라는 내용도 나오고 광합성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항은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섞은 문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는 물리화학은 잘하는데 생지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생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또 좀 어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가 아니라 그냥 통합과학에서 모든 내용을 다 골고루 학습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는 문항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걸 잘 못해요. 여기 단서 하나를 놓치면 이거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습할 때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과,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은 요 내용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저거 유전 내용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효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명과학이라 하더라도 단원이 되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유전이면 유전, 뭐 신경전도면 신경전도. 근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내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요거는 통으로다가 화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단원에 해당되는 문항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화학이나 물리 파트가 통합과학 수능에서도 킬러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내신에 대한 거를 딱 예시 문제 3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 문제를 보시면은 왼쪽 거는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왔던 모 학교, 이제 저기 동산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동산고 시험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어주고 있는 기출문항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학교에서 출제된 건데 숙명여고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내용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은 지금까지 출제했던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특별히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추가된 단원에 대한 대비만 잘 된다면은 내신 문제를 뭐 푸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문항도 보시면은 뭐 요거는 이제 학교 이제 프린트로 내어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나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냥 그대로 출제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항도 뭐 거의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통 이강화원에서 화성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화성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물화생지 원범위까지 오버하셔서 출제를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학교는 더 대비가 좀 힘들어지는 반면에 여기 주변에 있는 뭐 영덕고나 청명고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를 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담당 학교 선생님 내신 수업을 잘 들으면 아마 고득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뭐 특별히 뭐 새롭게 바뀐다기보다는 기존 기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요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마크입니다. 그래서 헤든누리 통합과학, 제 이름이 헤든누리인데 이거 본명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든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춰주어라 하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저는 제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슬로건을 작성을 한 거라서 궁서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줄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 교재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이름을 또 땄습니다. 헤든누리. 그래서 HDNR 이렇게 4가지 교재가 있는데, 요 드로잉이 이제 개념을 그려주겠다 한 개념 교재고요. 그 다음에 헤드헌터는 제가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기출문항들 중에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교재고, 요거는 제 손필기 자료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기출 기본 문항들 해서 이렇게 책을 4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표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항들은 2018년부터 지금 통합과학이 나온 이후로 있는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작구에 있는 기출문항들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고난이도 위주로 이제 풀어주고 있고요. 제가 이 문항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두각학원이라는 대성 라인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은 시험지를 모아서 주세요. 뭐 한 30개 학교를 이제 주시는데, 풀어보시고 괜찮은 문제를 찝어주세요. 그러면 학원에서 이제 문제집을 제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가장 기출에 근접한 문항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관리 시스템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지 시스템이에요. 이름은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교재로 제가 주차별로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색상을 다르게 해서 학생들이 5일 동안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빈칸 학습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문항들, 그리고 기출 문항들, 필요하면은 손필기 자료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일별로 풀 수 있게 나누다 보니까 과학 수업 특성상 애들이 숙제를 언제 하냐면 하루 전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벼락치기 하다가 이제 못해서 선생님 저 그냥 내일 인강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수업을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렇게 한번 알고리즘이라는 주간지를 만들어 봤고요. 대치온이라는 프로그램은 학생 관리 프로그램인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시험 성적이고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든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동료 강사분께서 만드신 걸 제가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확인이 가능해서 얘 왜 3등급인데 4등급 됐지? 그럼 이제 개별 1대1 면담, 뭐 클리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ACT 프로그램이라고, 요거는 제가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AI 프로그램 개발 팀에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항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문항을 메모지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채점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문항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사나원이 틀렸다. 그럼 사나원 문항을 또 10개 줘요. 그럼 그거를 또 풀어요. 그럼 또 틀리면 또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활용하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 일찍 불러가지고 숙제 잘 안 하는 친구들, 너 이거 풀어. 그러고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했는지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들께도 다 전송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음 주에 10개씩 풀어서 엄마랑 함께 있는 단톡방에 올려라. 제가 학생, 어머니, 조교, 저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다 숙제해서 올려요.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어머님께 이제 전화하고, 그래서 숙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들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막 넘기면 선생님 저 숙제 했어요 막 이렇게 보내는데, 결국에는 어머님들이랑 함께 있는 단톡방을 활용을 하니까 거기다 질문도 하고 숙제한 것도 올리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따로 학원에 전화를 안 하셔도 아, 우리 아이가 과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 있고요. 네. 제 수업은 지금 현재 통합과학 조기 개강은 1월 16일에 금요일 2시부터 5시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클리닉은 수업 전이라든지 평일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성적을 밝게 비춰주는 네, 그런 수업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통합과학밖에 안 넣어놨는데 저녁 시간에는 화학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고일, 예비고이 학생들 모두 다 들을 수 있게끔 통합과학과 화학 수업 제공된다는 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